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좋은 리액션을 통해서 제가 더 좋은 또 다른 제 역할에 몰입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지은 씨가 너무 잘 해주고 너무 잘 이겨내주고 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아마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은 씨 아마 새로운 모습들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고 아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네, 황자들 사이에서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황자들 사이에 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네, 거의 마지노선에서 딱 어떻게 턱걸이 해가지고 감독님께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황자들과 이 꽃다운 나이에 또 해수와 아리따운 여인들 사이에서 어쨌든 고군분투를 했는데 제가 살아나는 방법은 어쨌든 이 안에서 쓰임새 있는 존재가 되자. 그래서 신구의 조화와 신구의 화합,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목적이다. 이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젊은 배우분들과 함께 시너지도 내고 또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에너지를 또 선배님들의 큰 어떤 에너지와 결합이 돼서 큰 시너지를 내게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했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시간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신구의 조합.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분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기자분들 앞쪽에 먼저 손을 드신 네,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주연 배우 이준기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려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고려 광종 왕소 캐릭터가 한번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준기 씨는 퓨전 사극에서 밑보준기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연기를 보여주시니까 이준기 씨는 광종 캐릭터 또 왕소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고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장혁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캐릭터죠. 네. 일단은 퓨전 사극이라는 것이 가장 장점이 어쨌든 상상을 통해서 어떤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상상 속의 광종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좀 나이가 어린, 연령대가 어린 그 왕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왕이 돼서 집권을 하고 피해 군주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기만의 이준기식대로 해석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부 다 발휘한, 기존에 장혁 선배님께서 좋은 연기 보여주셨지만 저도 저만의 나름의 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각 씬에 특히 각 인물들과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매력들을 그분들을 통해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정말 새로운 왕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해수라는 인물을 만난 왕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이렇게 고려로 온 해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외롭고 어떤 그 황희의 어떤 그 압박감 속에서도 인간의 정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살던 왕소가 현대적 감각에 현대적 감성의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온 해수를 만나게 되면서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새로운 것으로 아마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서 그런 지점이 시청자분들이 계속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시청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지은 씨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저쪽 우리 기자님, 중간에. MBN 스타 금빈나 기자이고요. 저는 좀 이준기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3연속 참 사극 선택이세요. 특히 좀 제대 이후에 트윅스 외에는 현대극을 전혀 선택을 안 하시고 계속 사극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극을 선택하시는 좀 그런 이유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계속 사극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 변신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좀 저는 이지은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달의 연인이란 게 해수가 아무리 그 현실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극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면서 연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좀 연기를 좀 어떤 식으로 잡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네, 강한 씨 같은 경우는 그 오랜만에 좀 안방극장 복귀인데 그 복귀 소감과 함께 좀 재미있는 게 강한나 씨와 전에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굉장히 좀 진한 사랑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정말 순수하게 좀 남매로 만나게 됐는데 좀 이게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빨리 듣고 싶네요. 강한혜 씨. 순수했나요? 내 거부터 빨리 할게. 사극 문제는 맞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매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지만 작품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항상 저렇게 새로운 이중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보여지는 그런 사극들에 대한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해주시고 있고 제가 계속 이렇게 뭐 사극을 하면서 뭔가 제 한계점이 있다면 많이 지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제한을 둘 것 같은데 그렇게 사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극은 좀 배제하자 이런 게 진짜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 쓸모가 있고 내가 자신 있는 것들을 또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창조해낸다는 것에 확신이 있는 작품만을 고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사극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요. 캐릭터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사극에 굳이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현대물들도 많이 고민했었고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준기가 이 작품을 왜 선택했는지 이걸 한번 느껴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 작품이 제가 봤을 땐 30대 안에서는 특히 젊은 날에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중계 장르물이라든지 뭐 현대물 그런 알콩달콩한 혹은 정말 휴머니티 가득한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보고 싶다고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많이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도 많이 즐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저는 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서 넘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저희 감독님께서 저희 촬영장에서 계속 디렉팅을 해주셨던 부분이 최대한 사극 어투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배우들한테 지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극에선 이런 말투를 쓰지라고 하는 그 말투를 저희 드라마에서 일단은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안 쓰셨고 혜수는 초반에 완전히 현대 말투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약간은 좀 옛날 사람들의 그런 말투를 배우고 또 황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예절도 배우고 조금씩 고려 여인에 맞는 여자로 성장을 해 나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적응력이 빠른 친구라서 아주 빠르게 20부 안에 현대 말투, 사극 말투 그리고 적절히 쓰는 말투 다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되게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드라마를 사실 뭐 제가 그냥 영화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가장 큰 힘은 뭐 물론 당연히 대본도 재밌었지만요. 제가 원래 김규태 감독님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전작들 이제 뭐 괜찮은 사랑이 하나 뭐 이런 작품들을 DVD로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팬으로서 그 감독님은 아까 저한테 제가 기다려줬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다려줬다는 표현보다는요. 제가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았고요. 그래서 되게 김규태 감독님과의 작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한편으로 저한테 이런 작품을 선뜻 내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 없이 결정을 하게 됐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한나 누나, 강한나 씨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예, 어쨌든, 한나 누나랑의 그 연기는요, 그 순수의 시대에서도 한나 누나는 한나 누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 작품 나름대로 한나 누나는 또 한나 누나가 아니고요. 또 지금의 작품도 저도 강하늘이 아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되게, 저는 굉장히,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했고 되게 좋아했던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굉장히 잘 맞았다는 생각을 해요. 한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호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하늘 씨 어떻게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좀.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음 홍종현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홍종현 씨, 네, 일단은 극 중에서 확실히 피바람을 몰고 오는 좀 장본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악역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기 어떤 변신을 좀 기대해도 될지. 네. 일단 남자 배우들이라면 한 번쯤은 악역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런 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언젠가 악역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감독님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게 보통 악역이 아니라 굉장히 나쁘다면 정말 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나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왕 악역을 하는 거 네, 정말 제대로 나쁜 악역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고 저는 촬영을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가진 것들이 많아요.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근데 자기가 욕심나는 걸 가지지 못했을 때 그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떻게 자라왔을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행동과 말에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저기 끝에 저희 기자님 한 분 질문 받고요. 1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오마이스타 김윤정 기자입니다. 이준기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사극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같이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중에 사극이라는 장르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극에 출연하셨지만 또 이준기 씨가 해오신 약간 퓨전 사극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도움을 주신 점이 있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감독님도 사극이 처음이시라서 이준기 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준기 씨가 감독님이랑 뭐 작품에 대해서 뭐 방향이나 뭐 이런 사극 장르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점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감히 뭐 감독님께 그런 뭐 가르침을 드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감독님께서도 사극을 처음 접하시지만 하지만 감독님 나름의 또 새로운 해석과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시각에서 또 접근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현대적인 감성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뭐 같이 함께했던 배우들도 첫 사극이라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감성들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배우분들한테는 조금씩 어필을 해줬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키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게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러면 어떻겠니 정도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만큼 요새 뭐 감독님은 뭐 감독님의 생각이 확고하셨고 그래서 너무 그 그림에 대한 걸 이미 알고 개척을 해나가고 계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뭐 전작에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 정도에서만 말씀드렸었고 배우분들한테는 뭐 야 이런 거는 요렇게 해서 뭐 고려시대의 어떤 고증도 바탕으로 해서 뭐 요렇게 네가 표현해 보면 어떻겠니? 또 카메라 앵글에 조금 적응을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앵글의 어떤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 조금씩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죠. 그리고 뭐 신구의 화합을 이루었고요. 근데 다행히 그 젊은 친구분들이 전 처음에 신인 때 정말 바보같이 하고 눈치도 없고 막 이렇게 참 투박하게 연기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 문화적 혜택을 잘 받아서 그런지 정말 센스들이 남달라요. 네, 남다르고 죄송합니다. 자꾸 늙은이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감각들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많이 놀랐고 사실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되게 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쌓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정말 올드한 감성도 있구나. 그런 것들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얘기해도 2배, 3배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친구들 모습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네, 보시면 아마 각 캐릭터들의 매력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부 이제 진짜 끝으로 한 분 딱 한 번만 받고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뷰어스의 장영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홍종현 씨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그만 두리번 거리셔도 됩니다. 아, 예. 이번에 1회 첫 회에서도 이제 좀 노출신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스틸도 한번 좀 공개가 됐었고, 아주 대놓고 복근을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이번 작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극중에서 맡으신 역할 자체가 또 어떤 좀 비주얼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본인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복근이요. 네, 노출신.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벗을 줄 몰랐어요, 그날. 그래서 안 벗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벗는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한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을 텐데, 이제 그날 가서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것보다는 좀 더 좋아 보이게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외모라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뻔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라온 캐릭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감사히 듣겠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주제 넘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조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황자들 중에서 연기적으로 가장 큰 수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이렇게 가장 기존에 보여줬던 어떤 작품들 속에서의 어떤 매력적인 어떤 꽃미남의 어떤 이미지였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주 강인한 남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표출을 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까 완벽한 미모라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낯간지럽지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조현 씨의 클로즈업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모든 각도가 좋아서 그리고 귀걸이가 저렇게 잘 어울리나? 이렇게 되게 섹시하다. 그리고 저게 그런 약간 어떤 물론 화장 메이크업으로 하긴 했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눈매들이 굉장히 진짜 잘생겼구나, 얘도. 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좋았던 거는, 이 작품을 이렇게, 천천히, 조현 씨 같은 경우는 중후반부부터 어떤 포지셔닝이나 비중도가 커지게 되는데요. 아마 조금 중반부까지 시청자들이 기다려주시면 아마 정현 씨의 어떤 매력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긴 하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황자들의 매력에 파도 타기를 할 것이다. 각 회별로 또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어떤 매력들이, 다양한 어떤 매력들이, 본인의 에피소드가 펼쳐질 때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어떤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골라보는 재미? 그런 어떤 한 화면 속에서, 한 프레임 속에서 각자가 다른 어떤 매력을 가진 왕자들에게 시선을 주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2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1부 인터뷰 진행해주신 분들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